예, 세 번째 시간에는 플랫폼 노동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적으로 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정부에 주력하고 있는 어, 노동자 집단 역시 이제 특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뭐 특히 대표적인 에, 직종들인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에서 이제 올해 방문 서비스 종사자와 AS 기사 20년이죠. 그리고 내 2021년에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IT 업종 프리랜서로 이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이제 사실은 특고 중에서도 사용자를 그러니까 판별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그런 직종들이죠. 그러니까 사용자를 판, 판별하기 용이한 그런 어떤 특고 직종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해서 확대시키겠다는 게 사실은 정부의 그런 생각 정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최근 들어서 사실상 이제 역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어떤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성이 없거나 약한 그런 어떤 배달 종사의 보호를 위해서 산재보험 적용 징수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서 산재보험 적용률을 확대할 예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을 또 노동자가 아닌 피보험자 개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플랫폼을 통해서 재화 용역을 제공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쨌든 계약 관계상으로 고용주가 상당히 모호하고 또 대체로 여러 플랫폼에 중복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뭐 빈번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쨌든 법 체계에서는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거래건별로 거래액 일정액을 보험료로 산정하고 장차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노동자가 아닌 피보험자 기준으로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어떤 계획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것은 계획이 아니고 이제 실행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2020년도 이제 5월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2021년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 그런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실 뭐 이 제도 가리켜서 한국형 실업부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이 제도를 정부에서 준비한 지가 꽤 시간이 됐습니다. 꽤 시간이 걸려서 준비를 했다가 국회를 본회의에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기면서 뭐 생기면서 이제 사실은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실업자 그중에 특히 이제 기존의 실업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안정한 노동자들 또는 자영업자 뭐 이런들이 대거 이제 사실은 이 실업의 상태에 내몰리게 됨에 따라서 마침내 이제 서둘러서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해서 마침내 2021년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업부조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사실 실업보상 제도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고용 안전망은 뭐 사실은 고용 안전망을 이제 뭐 이 충실하게 이제 갖추고 있는 나라는 대체로 이제 뭐 실업보험이죠. 실업보험에서부터 예,
실업보험제도, 그 다음에 실업부조제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적부조제도 뭐 이렇게 3층으로 구성이 돼 있죠. 실업부조제도. 물론 공적부조제도는 실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부조제도, 공적부조제도. 네. 이게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축하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3층 체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부조제도는 뭐 빈곤층의 기준에만 해당되면 공적부 수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자만이 공적부 대상자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어쨌든 뭐 실업자가 되면 실업보험의 수급 자격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실업보험 실업급여가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는 뭐 어느 나라든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대개 이제 기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제 실업부조제도, 실업부조는 조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자산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 이하의 뭐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서 이제 부조의 수급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뭐 실업부조는 이제 실업부조도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사실 이제 뭐 조건에 해당이 되면 뭐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일정한 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뭐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이렇게 삼층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생기 전까지는 사실은 실업부조 제도가 부재한, 그래서 사실은 뭐 실업보험제도의 이게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은 그런 어떤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드디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이제 구직촉진법, 줄여서 구직촉진법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보면 어쨌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한 사람 가운데 불과 한 20% 정도만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그런 정도니까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은 것이죠. 특히 이제 취업자 중에서도 뭐 자영업자 일반이 자영업자 중에서 뭐 극소수만이 사실은 임의적인 실업보험 제도에 가입돼 있으니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프리랜서들, 1인 사업자들 또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고용 안전망에 소외되어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실은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이 제도를 이제 발전시킨 것인데요. 2009년도에 취업 성공 패키지 제도가 도입돼서 주로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진단과 의혹을 제고하는 높여주는 뭐 그런 단계에서부터 지금 능력을 개발하는 단계를 거쳐서 취업 알선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제도로서의 기능을 해왔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취약해서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자체는 부족했던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 제도가 좀 더 이제 좀 충실성을 갖춰서 좀 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뭐 여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점에서 사실 제도로서의 충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붙여져 있는 뭐 그런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다가 2018년 8월 달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통 줄여서 우리가 경사노위라고 부르는 뭐 노사정 협의기구죠.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고용 안정망을 보완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조기 도입에 합의를 하게 되고 마침내 국회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비스는 대표 두 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취업 지원 수비스고 다른 하나는 구직 촉진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취업 지원 수비스는 모든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취업이 어렵거나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한 뭐 그런 사람들 또는 장기 실업으로 인해서 취업이 곤란한 경우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전문 직업 상담사가 1:1 밀착 상담을 되게 뭐 기존에 뭐 취성패도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되게 이제 뭐 소속돼 있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문 직업 상담사 1:1 밀착 상담을 하고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직업 훈련이나 일 경험의 프로그램, 취업 정보와 구직 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구직 촉진 수당은 뭐 지원 대상은 역시 경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죠. 재산 요건을 두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고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일정한 취업 경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국민 가운데 취업 경험이 거의 없거나 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28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취약계층을 추가적으로 선발해서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최근에 핫한 그만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근데 기본소득과 함께 사실은 뭐 굉장히 핫한 그런 어떤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제도이고 어쨌든 뭐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뭐 그런 자영업자나 또는 기타 뭐 특고든 아니면 뭐 플랫폼 노동자든 이 취약 계층들이 뭐 실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준실업 상태에 놓여 있거나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어떤 필요성이 이제 뭐 인식이 되는 그런 사태 앞에서 기본소득이냐 또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냐 아니면 둘 다냐 뭐 이런 어떤 논쟁들이 최근에 뜨겁게 좀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가는 뭐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어떤 정치가는 기본소득 대신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립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니까 고용노동부니까요.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고용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어떤 방침을 밝혀내고 있습니다만 뭐 이 제도를 둘러싼 쟁점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과연 이제 뭐 애초에 계획한 대로 제도가 마련될 것인지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아마 정부에서도 이 제도의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제 이 프로젝트팀이 구성됐다는 이야기도 이제 들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되게 언론상에서는 되게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그런 어떤 안을 제공하고 있는 연구자는 역시 이제 노동연구원의 고용노동 산하의 노동연구원의 장전 박사의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전 박사 안을 갖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전 박사 안을 설명하기 전에 요 그림부터 잠깐 보겠는데 요게 이제
2019년 8월 기준으로 통계청 데이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산출한 이것도 장지연 박사가 뭐 최근에 쓴 글에서 제가 카피를 한 것인데요. 뭐 이거 보시면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 뭐 지금 제외된 노동자 180만 정도 되고 미가입자가 한 380만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비임금 노동자는 뭐 특고가 있고 특고는 이제 여기서 알다시피 비임금 노동자가 한 50만이 아니고 170만. 특고 중에서 임금 노동자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동자들이 한 50만. 그래서 합해서 특고가 220만이 되겠습니다. 여기 220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20만, 170만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고 있는데 뭐 그런 뜻이고, 예, 뭐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비임금 노동자 전체는 680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680만. 이렇게 이제 요게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이고, 현재 이 사각지대 놓여 있는 임금 노동자의 빈금 노동자를 어쨌든 다수 고용보험 속에 통합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최근에 이야기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죠. 사실 뭐 전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용어가 잘못된 것이죠. 취업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전체 실업자를 고용보험수에 포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 잘못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장전 박사는 상당히 뭐 뛰어난 탁월한 연구자인데 특히 뭐 노동 연구에서 오랫동안 사실은 이쪽 그 사회보장 제도 쪽으로 또 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뭐 흥미있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장전 박사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종사일을 따지지 않고 모든 취업자, 근로자뿐 아니고 모든 취업자니까 자영업자 들어가는 것이죠. 근로자든 플랫폼 노동자든 특고든 뭐 자영업자든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이게 전 국민, 뭐 전 국민이란 말이 잘못됐다면 전 취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자영자는 임금 노동자 같은 수준의 보험료율로 당연가입을 하게 하는 당연가입, 이게 의무적인 가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일부만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당연가입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우선 뭐 자영업자 중에서 실업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가 사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좀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도 상당히 큰 애로사항이고, 그다음 자영업자의 어떤 위장 폐업 이런 문제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나중에 지속적으로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지난 앞선 시간에서 우리가 자영업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킨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 굉장히 이제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그다음에 뭐 수급 기간 그리고 실업급여 액수 등을 굉장히 이제 아주 일반 그 근로자와 이게 구별되게 아주 작은 액수를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법적인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작업자에 한해서 주고 있는 뭐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이제 자영업자를 의무적으로 사회보험 제도 속에 끌어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어쨌든 뭐 상당한 정도로 이게 논쟁의 대상이 되고, 또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를 사실 끌어들이려면 사실상 이게 이제 뭐 근로자 같으면 사실은 사용자들이 절반을 내지 않습니까? 그 자영업자도 사실상 이제 근로자에게 2분의 1을 제공한 어,
근로자인 경우에 그 2분의 1을 실업급의 2분의 1을 사용자가 제공하듯이 자영업자에게도 이제 그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하려면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아마 여기서 자영업자를 장지원 박사가 자영자는 임금노동이 같은 수준의 보험료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것은 정부의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또 어쨌든 이제 정세의 문제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문제고 또 정부는 정세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지금까지 어쨌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뭐 나중까지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주는 피고용자 임금에 비례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실업보험 고용보험 제도는 피고용자 임금에 비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사업주는 일반 사업주는 월급여 곱하기 고용보험 요율이죠.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고용돼 있는 근로자의 월급의 총액 곱하기 고용보험료율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달리 이윤 비례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장전 박사 아닌데 이것도 상당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윤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순이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테거든요. 순이익이라고 한다면 적자난 사업장도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럼 매출액을 할 것인지 매출액 한다면 과연 동일한 업종에 그리고 비슷한 정도의 그런 어떤 근로자 수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라 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이제 경영을 잘해서 비교 높은 매출액을 높이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을 텐데 경영을 잘해서 매출을 높이는 기업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더 많은 그런 어떤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좀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제 생각 어쨌든 이건 상당히 어려운. 제가 알기에는 어느 나라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제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복잡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지현 박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법인세와 사업소득세 방식으로 기여하게 하자는 것이죠. 이 국세청이 징수를 부과하고 징수해서 실업보험 기여금 명목으로 그것이 부과 징수하자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북구의 방식하고 유사한 것이거든요. 북구의 방식과 유사한데 북구의 방식 중에서도 사실상 어쨌든 북구의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쪽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장전 박사가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8개월 중에 180배 이상 고용에 가입돼 있을까? 요게 이제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거든요. 근데 요것을 이제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지난 18개월 동안 최소 얼마 이상의 소득 올리는 경제 활동에 종사했을 것 이렇게 바꾸자는 것이죠. 근데 지난 18개월 동안 18개월 아니고 2년간 개인 총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 개인의 총소득액이 1,500만 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요거는 이제 덴마크의 덴마크의 2018년도 계획을 염두에 두어서 그걸 좀 본딴 것 같아요. 그 아이디 빌려온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실은 이게 논쟁적인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장지현 박사의 제안이고 요것은 계속적으로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오늘 세 번째 시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